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기업 재무 측면에서 볼 때 재무 관리라는 게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활동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가 기업 재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싼 비용에 자금을 조달해다가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 기업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럼 그 기업 가치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포괄적으로 이제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이 가치평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가격, 요거는 아무튼 현재 시장에서 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게 가격이죠. 그건 시장 들여다보면 우리가 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치야. 반면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평가된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내재 가치라고도 하고 또 포괄적으로 균형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돼야 될까요? 어떤 자산을 통해 내가 얻는 효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경제적 효익을 이론적으로 화폐 단위로 측정해낸 값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시장에 실제 그냥 거래되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가치는 이론적으로 평가해본 수치를 의미한다. 자, 이제 재무관리 전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 어떤 물건에 내가 이론적 가치를 구해봤더니 10,000원이에요. 근데 정작 시장에서는 한 8,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론적 가치에 비해 현재 형성된 시장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자,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만약 그 자산이 한 13,000원 한다 그러면 적정가보다 매우 비싸죠.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자산의 적정 가치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매우 싸거나 비싼 애들,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애들이 있다면 우리가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차익거래라는 걸 통해서 소위 공짜로 이익을 얻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시장 불균형에서는 이런 차익거래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다시 이 균형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익거래가 재무관리 전반에서 이 균형가격 평가와 관련된 주제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거래를 통해 이제 공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대평가된 애가 있어? 그러면 걔를 팔아. 그럼 상대로 비싼 가격에 팔죠. 과소평가된 애가 있어? 걔를 사?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사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팔아서 판 돈으로 싼 걸 사기 때문에 일단 내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짜이익 또는 차익거래 이익의 첫 번째 조건은 no cost야. 내 비용 또는 자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no risk야.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불균형의 상태에서는 과대평가된 애 팔고 과소평가된 애 사게 되면 내 자금 투자도 전혀 없이 또 위험 부담도 전혀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행위를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한다. 또 이 차익거래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곧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균형의 상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실제 시장 가격이 이제 이론적으로 평가해본 균형 가격 또는 내재 가치와 정확히 이제 일치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시장이 그 상태가 됐어, 곧 균형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 차익거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는 이 차익거래라는 걸 하더라도 더 이상 공짜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들의 균형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 사실 5번에 있는 APT라고 하는 거예요. APT. 이게 Arbitrage Pricing Theory,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이죠. 근데 이 자체가 재무관리 전반에서 뭐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이런 논리, 균형이면 차익거래가 불가능하구나 라는 논리가 적용되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실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상에서 이게 균형가격 구해봐라 이런 표현 쓰기도 하지만, 이 파생 쪽 문제들을 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해주는 옵션 가격 구하라, 선물가격 구하라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게 곧 뭐다? 균형가격을 구하라는 뜻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요 이론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이론적 가치를 측정해내는 접근 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머리 전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DCF법, 우리말로 하면 할인 현금 흐름법 또는 현금 흐름 할인법. 이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예요. 할인 현금 흐름법. 일단 정의를 먼저 잠깐 볼게요. 그럼 어떤 애의 가치라는 건, 자, 뭘로 측정하면 된다? 걔를 통해 벌게 될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 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측정하면 된다. 이게 DCF 기준의 가치의 정의예요. 그걸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자, 어떤 애 통해 벌게 될 요 분자,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야. 이건 미래 여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겠죠. 각 시점별 현금 흐름들을, 요 현금 흐름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할인율, 기호로는 K라고 표시해놨죠. 자, K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준 게 가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가치를 이해하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현재 가치, 곧, 자, 왼쪽 2번 화폐 시장 가치가 필연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화폐 시장 가치가 가치 평가하는데 기본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주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만약 어떤 회사가 있는데 지금 수명 1년짜리, 1년 동안만 딱 사업하고 1년 후에는 자, 이제 종료가 돼. 자, 만약 이 회사가 1년 동안 사업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추정, 예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사업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을 벌 걸로 예측이 됐어. 그럼 1억 1천만 원 버는 물건 또는 회사의 가치는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1억 1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 여기에서 이제 화폐 시장 가치가 필요하다. 자, 좀 전에 언제 그만큼 벌어요? 사업 끝난 1년 후 시점에서 그만큼 벌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얘 얼마짜리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언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 자, 현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당연히 지금 얼마짜리냐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자, 화폐가 갖는 가치라는 건, 자, 절대적 금액이 똑같아도 시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이제 변하게 돼 있다.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오늘 기준 가치이기 때문에 1년에 벌게 될 1억 1천만 원을 어떻게 해 보면 되는 거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이 할인율 또는 이자율이 필요한 거죠. 자, 그거는 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그냥 주어졌다고 일단 가정해 볼까요? 단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다? 현금 흐름 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값이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년 후 기준 1억 1천만 원 버는 거기 때문에 10% 할인율 써서 현재 가치 환산해보면 오늘은 얼마짜리구나, 1억짜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 자, 회사 수명이 1년이 아니고 뭐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야.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미래 각 시점별 현금 흐름들. 자, 걔들을 파악을 해서 그 현금 흐름의 위험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 이용해서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다가 합산해주면 되겠구나. 자, 이게 기업 가치의 정의. 또 기업 가치뿐만이 아니고 재무관리 전반에서 가치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논리 구조예요. 여러분들 아까 기업이 발행하는 뭐 채권이나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다? 이 채권의 적정 가치가 얼마지? 또는 주식의 적정 가치가 얼마지?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이나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도 똑같은 거다. 자, 뭐만 달리 적용하면 돼요. 그럼 걔를 통해 버는 게 얼마냐? 또 걔가 주는 현금 흐름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해준 요 이자율, 할인율 값이 얼마냐? 채권을 예를 들면, 자, 채권이란 상품의 특성이 뭐예요?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 및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발행자는 그 약속된 이자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들이 버는 건 채권에 약속된 미래 만기 동안의 이자와 원금이니까 걔를 현금 흐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금 흐름의 위험을 반영한 시장에서 결정된 적정 이자율. 채권 쪽에서는 그걸 시장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걸 시장 이자율, 할인율로 써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채권이 우리가 가치로 낼 수 있죠. 자, 주식도 잠깐 볼까요? 자, 주식은 자, 미래 현금 흐름이 뭐야? 혹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주주로 남아있게 되면 결국 회사가 벌어다가 배당을 주면 그 배당이 주주가 갖는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가치라는 건 미래 벌게 될 그 배당금들을 또 이제 배당금 현금 흐름이 갖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어떤 자산 물건이든 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의 일반적 정의다. 자, 그러면 이 산식만 놓고 보면 우리가 비교적 아주 단순해요. 그럼 이제 기업 가치로 들어갈게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다? 그럼 회사가 장사해서 미래에 얼마나 벌 거냐. 그 다음에 이 현금으로 반영한 할인율은 얼마. 그럼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기업 가치가 당연히 커지죠.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플러스 기업 가치가 커지죠. 밑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기업 가치는 줄어들죠. 역관계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는 낮아지게 되죠. 자, 할인율은 똑같은 값인데 똑같은 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재무관리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는 이자율이야. 이자율이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할인율은 디스카운트하는 과정에 적용된 이자율이다. 그래서 별도로 그냥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현재 가치 계산 과정이 디스카운팅,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현가 구할 때 쓰이는 이자율을 그냥 따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지, 수치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본비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자본비용. 또 그게 요구 수익률이다. 자, 전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거죠. 만약 기업 가치 구한다면 회사가 자본 조달하면서 부담하게 될 비용이야. 자, 그거는 채권 발행 조달한다면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주식으로 조달한다면 주주가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시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채권자 또는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 아, 그게 결과적으로 보구나. 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부담해야 될 이 자본 비용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본 비용을 이자율 값으로 측정을 해서, 자, 이제 그걸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주면 우리가 기업 가치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끝에 글자 하나가 지금 가려져서 제가 잠깐 화면을 바꿔볼게요. 균형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균형 수익률. 자, 그러면 자, 요 값들이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 비용이 과연 이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걸 균형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밝혀주는 대표 이론이 그 CAPM이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기본은 뭐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현금 흐름 위험에 따라서 자, 이 할인율이 바뀌는 거다, 또는 요구 수익률이 바뀌는 거다. 그럼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애 위험이 얼만큼이고, 그러면 그 위험에 맞는 적정 요구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는 걸 구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값을 이제 균형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럼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 바로 이론적으로 평가된 균형 수익률만큼을 채권자 주주가 요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자본 비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 재무관리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처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럼 요 가치하고 좀 할인율 또는 자본 비용이 지금 역관계죠. 여기 역관계잖아요. 요 부분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요 균형 수익률의 구체적 결정 과정, 자,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치와 자, 할인율 사이에 또는 수익률 사이에 어떤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